자, 이제 실무표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과정에 돌았습니다. 자,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이 잘 되어야 중개 계약이 실무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자, 지금 단어는 물건을 파는 자 각, 사는 사람 을이 있겠습니다. 여기 개업공인사가 중개업을 하는데, 자, 이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을 잘해야 된다라는 단원입니다. 조사 확인이 잘 되어야만 의뢰인이 사개소가 되어야 계약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조사 확인 과정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5문제 정도 예상합니다. 그럼 실무의 가장 핵심 단원이죠. 자, 제1절 내려갑니다. 중개대상물을 조사 확인하는데 조사 확인하는 방법을 3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제일 하단에 제목이 줄 걸까요? 의뢰인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확인한다. 한양 넘어가시면 370페이지 상단에 2번 공부상 확인이 있습니다. 공부상 확인 줄 긋고 3번 현장 답사할 수도 있다. 현장 답사도 밑줄 긋습니다. 자, 가볍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을 잘해야 되는데 확인을 하는 방법을 3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 의뢰인을 통해서 조사할 수 있다. 2번, 공부상 확인할 수 있고 3번, 현장 답사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돌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의뢰인을 통해서 자,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에게 아파트 비가 오면 물이 좀 셉니까? 안 셉니까? 지하철하고는 몇 분 거리에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의뢰인을 통해서 조사할 수도 있는데 의뢰인은 아파트에 물이 줄줄줄 새더라도 살짝 비친다 이렇게밖에 이야기 못 하겠죠. 자기 물건에 흠이 많다고 이야기할 수 못하니까 그 교재 하단에 읽어보면 의뢰인을 통해서 참고는 하되 이 의뢰인을 대해서는 신뢰성을 가지지 안 되고 참고용이다. 이 말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는 참고용이지 그 의뢰인의 말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할 때는 반드시 전부 누가 해야 된다?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통해서는 참고용이다. 그러면 조사 확인을 잘해야 되는 방법으로서는 중요한 게 뭐다? 공부상 조사, 현장 조사. 이게 중요하겠죠. 공부를 공적인 장부라고 부릅니다. 교재 370페이지 있습니다. 거기 2번 공부상의 확인 보시면 공부에 표를 붙여놨는데 자, 거기 표가 보기보다 양이 많죠. 그죠? 이 많아도 타 과목 등을 통해서 계속 공부하시고 또 문제가 출제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공부가 뭐가 있습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것,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고유번호, 소유자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단 면적에 동그라미 넣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것, 대장을 보고 면적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올라오면 OX, O, 그죠? 면적을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여러분한테 뭐를 요구하는가 하면 무슨 공부를 보고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거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 면적이 잘 나오는데 끝에다가 경계 X 표시해 놓습니다. 그래서 대장에는 경계가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대장을 보고 경계를 파악하였다. 시험에 그래 잘 나와요. 경계 X. 그런데 대장에는 뭐도 알 수 있다? 소유자도 보인다는 것도 있죠. 소유자도 동그라미. 자, 두 번째 공부입니다. 공적인 장부로서 지적도, 임야도라는 공부가 있습니다. 도면을 보고 알 수 있는 것, 소재, 지번. 아, 여기는 경계가 나타난다. 그죠? 경계의 동그라미. 그래서 도면을 보고 경계를 파악하였다. O입니다. 지형, 땅의 모양, 지목도 알 수 있는데 지목은 무엇으로 표시한다? 부호로 표시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자, 건축물 대장을 보고 알 수 있는 것 소재지, 면적, 구조, 건폐율, 용적률 역시 소유자는 알 수 있죠. 소유자의 동그라미. 그럼 대장을 보고 항상 소유자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죠.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과 거기도 동그라미. 실거래 가격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등기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표제부, 갑구, 얼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정도는 아시죠? 자, 그 중에서 실거래가는 어디에 표시될까요? 표제부, 갑구, 얼구 중에 갑구에 기재됩니다. 이런 현실적이기 때문에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등기부 얼구를 보고 실거래가를 설명하였다. 그러면 X 이거 찾아야 돼요. 실거래가는 어디 있다고요? 갑구에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고는 공법상 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가족관계 증명서, 옛날에 이거 호적 등본 그런 뜻입니다. 이거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고 행위 능력의 유무, 법정 대리인 상속의 진정성, 상속인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 증명서라는 것을 가지고 환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무슨 공부를 보고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단어이다. 그죠? 보기보다 양은 많지만 앞으로 계속 타감을 통해서 전개를 해 들어오기 때문에 결코 많은 양은 아닙니다. 이게. 자, 지금 그 공부에 대해서 공부상 조사에서는 실무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A, B, C가 있습니다. 지금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만나셨지만 면적에 대해서는 어디에 나타난다? 토지 대장에도 나타나고 등기부에도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면적이 토지 대장에는 500평 이렇게 되어 있으면 등기부도 500평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면적이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합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자, 우리 대장은 어디서 관리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행정부 관할이고 등기는 사법부 관할이죠. 부서가 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토지나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양쪽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대장이 500평이면 등기부도 500평이 돼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데 다른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를 기준으로 거래하느냐? 이게 이제 실무의 ABC라고요. 자, 면적, 사실관계가 다르면 뭐를 기준으로 하고? 대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무의 ABC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소유자에 관한 문제다 거기 보이시는데 소유자는 당연히 대장에 나타난다고 지금 계속 체크하셨죠. 대장에도 나타나지만 등기부에도 당연히 소유자는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토지 대장에는 김갑동 이렇게 돼 있으면 등기부에도 김갑동이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등기부에는 이얼순으로 나옵니다. 다르단 말이잖아. 그죠? 그럼 소유자가 다를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등기부를 기준으로 거래합니다. 그래서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실무에 A, B, C를 가고 있습니다. 공부조사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실소유자와 등기상 소유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같아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죠? 자, 실제 소유자가 김갑동입니다. 그럼 등기부도 김갑동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등기부에는 이얼순으로 돼 있습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실소유자와 등기상 소유자가 다르면 실소유자를 기준으로 거래해야 된다. 이걸 우리는 실무의 A, B, C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죠. 이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라고 의뢰가 왔는데 등기부에는 김갑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열순이라는 사람이 원래 내 거지만 우리 형부 이름으로 등기해 놓은 거예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실제 소유자와 등기상 소유자가 그렇게 다르면 뭐를 기준으로 한다?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등기부는 공신력 없다. 되겠습니까? 등기를 1시간만 들으신 분이라도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 보호받을 수 없다. 이 말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실제 소유자와 등기상 소유자가 다르면 실제 소유자와 거래해야 됩니다.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다. 그리고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 보호받을 수 없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하나 삽니다. 3억짜리를. 근데 등기부를 딱 떼보니까 소유자가 김갑동으로 나와요. 그러면 김갑동인 것을 확인하고 3억을 주고 소유권을 이전받겠죠. 그죠? 등기부를 보고. 그런데 3억을 지급했는데 등기가 되기 전에 갑자기 소유자가 김갑동이 아닌 이열순이었다. 이렇게 바뀝니다. 자, 뭐 소송 등을 통해서 바뀌면 여러분들은 돈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김갑동이한테 줬고 주인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겠죠. 그럼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돈은 3억을 등기부를 보고 김갑동이라고 믿고 거래했는데 갑자기 김갑동이 아니란다. 그럼 나는 돈을 다른 사람한테 줬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 못하니까 기본적으로 소주 한 병 마시고 등기부를 펄렁펄렁거리면서 대로를 막 뛰다닙니다.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는데 이 등기부가 소유자가 아니란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고 펄렁펄렁 막 이렇게 뛰면 여러분이 살짝이 가가지고 등기부는 공신력 없다.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 보호받을 수 없다. 이러면 끝난다고 이게. 그죠? 그래서 등기는 공신력이 없다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설명은 그렇게 가볍게 하지만 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 달만 하다가도 탈락하신 분은 뭐를 듣고 갔다? 등기부는 공신력 없다. 이걸 듣고 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사장님이 돼가지고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뭐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등기부를 펴놓고 권리가 이렇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 사람이 등기부는 공신력 없다면서요. 이렇게 말하면 맞다 틀렸다. 맞잖아 그 말이.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걸 믿고 거래합니까? 이렇게 물어 들어올 수가 충분히 있거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냥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래도 나를 믿으시오. 이래가지고 지금 몇 억짜리를 거래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지금 뭐를 질문한지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나라 등기부는 공신력 없다를 중개사 공부 한 달만 하다가 탈락한 사람도 안다고 등기부는 믿고 거래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등기부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등기부를 어떻게 믿고 거래합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오면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그런 질문이 충분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공부한 사람이 한 달만 탈락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죠? 그래도 나를 믿으시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갖고 지금 부동산 거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뭐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모르겠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하겠습니까? 지금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앞에 분 뭐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봐, 처음에 대답이 모르겠다니까 다 모르겠다는 거잖아. 지금. 처음 대답하시는 분 잘하셔야 돼요. 신경 써서. 지금 앞에 분한테만 물었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을 물어 들어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그래도 이 정도는 이야기하죠. 그래, 이 등기부를 어떻게 믿고 거래합니까? 하니까 실제 소유자하고 등기부가 같더라. 그러니까 이걸 거래하셔야 된다. 이래라도 말해야지. 모르겠어요. 이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그래가 그 부동산 거래하겠나,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중요한 걸 하나 던졌습니다. 우리나라 등기부는 공신력 없다는 이야기 됐잖아, 지금, 그죠? 그럼 공신력 없는데 어떻게 믿고 거래합니까? 하면 등기부는 공신력 말고도 많은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등기 시간에 공부할 때 등기부의 효력상 분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효력은 공신력 말고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인정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등기 효력을 제가 설명해 드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던져놨으니까 등기 시간에 공부해요. 그죠? 궁금해야 뭐 신경 써서 공부하지. 자꾸 제가 다 가르쳐 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그죠? 등기부는 뭐라고요? 공신력은 없지만 다른 효력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등기 시간 공부할 때 효력상 분류는 신경 써서 보셔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한 또 좀 지나거든. 다 효력상 분류 다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등기 수업 하고 계시잖아. 그죠? 하고 계시니까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는데 이걸 뭐를 믿고 거래해야 됩니까? 하면 뭔가 대응을 해줘야 되잖아,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효력을 공부해 놔라. 지금 제가 여기까지 던져놨다고. 그죠? 효력 공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 물어볼 겁니다. 자, 어쨌든 공부상 조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실무에서 나오는 것. 서로 공부가 불일치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 단원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부상 조사가 잘 되면 이제는 현장 조사도 잘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현장 답사 하단에 내려옵니다. 제일 밑에 현장 답사란 중개대상물이 있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중개대상물의 상태를 조사하는데 부동산 자체가 고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현장 답사는 필수적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고정되어 있죠. 그죠? 자, 부동산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부동산 보고 네가 여봐라 조사하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직접 가봐야 돼.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 답사는 필수적인데, 자, 어떤 것들을 현장 답사합니까? 하니까 저 밑에 기본적인 사항 하여 토지는 지세, 지반, 토질, 도로 상황, 실제 이용 지목 등을 기본적으로 현장 답사합니다. 지세가 뭘까요? 지세는 땅의 기울기입니다. 땅의 기울기를 지세 그럽니다.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땅은 평평한 게 좋다, 언덕이 많은 게 좋겠다. 평평한 게 좋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공부에 나타난다, 현장 가봐야 된다. 현장 가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어떻게 들어온다? 지세는 지적도를 보고 설명하였다. 그러면 X잖아, X. 그죠? 지금 현장 답사하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낌 오죠? 지반, 토질, 이게 마사토인지, 황토인지, 자갈밭인지 이런 거 현장 가봐야 합니다. 토질, 도로 상황, 실제 이용 지목. 이 실제 이용 지목에는 또 현장 조사해야 되죠.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그죠? 이쪽에는 오리고기를 잘하는 집이다 하고 식당을 갑니다. 차를 대놓고 식당에 들어가면 차를 댔으니까 주차장인 줄 알지만 도면에는 뭐로 나온다? 이게 절일 수도 있고 답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용 지목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된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지목이라는 것은 실제 이용 상태가 중요할까요? 공부상 지목이 중요할까요? 실제 이용 상태가 중요하다고. 그죠? 이런 거를 현장 조사한다. 두 번째, 건물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해야 될 거 방향에 동그라미 하셔야 되죠. 여러분, 아파트는 남향 가격 다르고 동향 가격 다르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방향 중요하다고 현장 조사해야 됩니다. 외관상 구조와 특징, 기능상 문제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현장 조사합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온 바 있습니다. 자, 건축물의 기능상 문제점과 외관상 구조와 특징은 건축물 대장으로 설명하였다. OX. 웃기죠? 현장 답사해야 될 거라고 지금 체크하고 있잖아. 그죠? 여러분, 건축물 대장을 보고 거기 보면 기능상 문제점, 구조와 특징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으면 슈퍼맨입니다. 슈퍼맨. 그죠? 건축물 대장을 보고 기능상 문제점 이런 거 말 안 되죠? 지금 뭐를 묻고 있는지를 이해하시라 이 말이에요.
임목, 생육의 상태, 공장은 재단 목록 이런 것들을 현장 조사합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실제 권리 관계. 그럼 우리말로 하면 등기되지 않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등기되지 않는 권리는 뭐 해야 된다? 현장 조사해야 돼. 그래서 대표적으로 줄 한번 꺼보십시오. 유치권, 점유권, 분묘기지권, 채석권, 특수지역권, 주택상가 임차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등은 실제 권리관계는 현장 답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등기되지 않는 권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중 등기되지 않는 권리로서 현장 조사해야 되는 것을 찾으시오 하면 지금 줄 끊는 게 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좀 많게 보입니까? 절대로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다른 과목 민법 등을 통해서 마르고 닳도록 듣는 게 이런 내용들입니다. 등기되지 않는 권리. 자, 미공시 중요시설물도 현장 조사합니다. 미공시, 이 말은 공시가 되어 있지 않는 중요시설물, 예를 들면 정원수, 정원석, 조명시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해야 된다? 현장 조사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조사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자, 조사 확인해서 크게 정리했던 거. 자, 의뢰인을 통해서 조사할 수 있는데 의뢰인을 통해서는 참고용일 수밖에 없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공부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 소재, 지번, 면적은 어떻게 공부한다. 양 보셨죠? 등기부를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것. 그런데 공부상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면적이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 이 단원이 중요한 거고 현장 답사하는 거 방금 보셨습니다. 현장 답사할 수밖에 없는 권리들이죠.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조사하는 방법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를 조사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조사 확인해야 될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본론으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1번 소재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소재지에 동그라미 딱 해놓고 자, 소재지를 확인하라는데 소재지가 뭡니까? 하면 소재 플러스 지번을 소재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재지가 뭐라고요? 소재 지번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물건을 설명할 때. 자, 이 아파트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7번지에 있는 대우 프로지오 아파트로서 소재 지분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줘야 됩니다. 자, 그때 소재 지분은 무엇으로 확인할까요? 하니까 첫째 줄에 토지에 대한 소재지는 뭐 토지대장, 임야대장으로 확인한다. 그죠? 둘째 줄에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필지별로 조사 확인해야 되고 셋째 줄에 건물의 소재지는 무엇으로 확인한다?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소재지는 기본적으로 뭐를 통해서 확인한다? 소재지 등은 대장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듣고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토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있죠? 신림동 토지 100제곱미터라고 설명하였다. 시험 이렇게 나왔습니다. OX X입니다. 왜 X? 신림동 토지 100제곱미터인데 신림동 17번지 토지 100제곱미터라고 설명하였다. 지금 실무에서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하시겠죠? 지금 소재지를 확인하라고 잘 들어놓고도 이 문제가 왜 틀린 걸 모르면 안 된다고. 그죠? 지번이 빠졌죠? 신림동에 있는 토지 100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 틀린다. 지금 그 이야기 지금 정리되는 거예요. 다시. 개업공인사는 이 토지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7번지 외에 두 필지 100제곱미터라고 설명하였다. 역시 틀렸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지금 줄거잖아. 필지별로 설명하라 그랬잖아. 그죠? 17번지 외에 두 필지 하면 안 되고 17번지에 30제곱, 18번지 뭐 50제곱, 19번지 20제곱미터라고 각 필지별로 설명해야 한다. 되겠습니까? 지금 줄 끊는 의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게 왜 틀린 걸 못 찾아내면 안 된다고.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책에 교재 줄 것이었죠. 소재 지번을 이야기하는데 필지별로 설명해야 한다. 되겠습니까? 문제는 어떻게 들어온다? 이렇게 들어온다. 그죠? 한 번만 딱 훈련해도 동의하셔야 됩니다. 자, 소재지도 확인이 됐다면 두 번째는 또 확인해야 될 게 뭐다? 지목도 확인해라. 여러분, 지목은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목 딱 들으면 제목 옆에다가 28 딱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지목은 모두 몇 개로 구성되어 있다? 28 지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지목은 지적법에서도 100% 시험에 나옵니다. 또 중개사법에도 시험은 잘 나오는데 제가 처음 수업을 진행할 때 지목이 20지목이었습니다. 20지목. 그러던 것이 한 7, 8년 좀 지나니까 24지목이 되었고
24지목이 또 한 7, 8년 됐습니다. 이제 바뀐 지가 얼마? 28지목으로. 이거 바뀐 지도 한 7, 8년 됐어요. 그러면 조만간에 30지목으로 간다고요. 왜 그러냐면 지목, 땅의 이름은 땅이 세분화된다는 뜻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지목은 자꾸 늘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영부영 하다 보면 30지목 만나는 수 생깁니다. 이거는 빨리 28지목일 때 끝내야 됩니다. 시험. 땅이 계속 세분화돼 가지고 지목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금 거죠. 그래서 일단 지목은 28지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부터 잡아놓고 첫째 줄에 보시면 토지는 뭐에 따라서 28지목으로 구분한다?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것도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사용 목적을 동그라미 놓고 이를 우리는 용도 지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나라는 이렇습니다. 이 땅에 이름을 붙일 때는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땅에 이름을 붙이는 데도 있고 땅의 성질, 예를 들어서 진흙이다, 자갈밭이다, 황토길이다. 이걸로 따라서 지목을 붙이는데 우리나라는 뭘로 이름을 붙인다? 사용 목적. 그러니까 이걸 용도 지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도에 따라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용도라는 말은 이거죠. 물을 사용하면 답,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전, 이렇게 간다고. 그죠? 사용 목적에 따라서 28지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지목은 무엇으로 확인한다? 첫째 줄에 필지별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고, 그러니까 대장으로 확인합니다. 그런데 지적도, 임야도에는 줄 것입니다. 지목부호로서 표기되어 있다. 지목부호 중에서 동그라미 넣습니다. 차장, 천원에 주의해야 된다. 아주 실무로서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목은 일단 이렇게 됩니다. 학교용지다. 그러면 지목이 학교용지면 학교용지라고 대장에 표시가 되겠죠. 그런데 요거를 학이라고 표시하면서 도면에는 부호로 표시됩니다. 그 도면을 보고도 지목을 알 수는 있다. 그죠? 학하면 뭐다? 학교용지. 근데 원칙은 뭘로 보고 확인한다? 대장을 보고 학교용지를 확인합니다. 자, 그런데 도면에 있는 것이 부호인데 부호가 제일 앞글자니까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과수원은 뭐라고 되어 있겠다? 과 되어 있겠죠. 잡종지는 잡 되어 있겠죠. 철도용지, 철, 목장용지, 목, 그렇게 되어 있겠지. 그러니까 대장을 보고 원칙으로 알되 도면을 보고도 파악할 수는 있다. 됐죠. 그런데 도면, 부호 중에서 네 놈을 조심하셔야 돼요. 전부 도면 부호라는 것은 앞글자를 따기 때문에 별로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 네 가지는 주의해야 된다. 뭐 차장에게 천원 주는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요놈들은 두 번째 부호를 따기 때문에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자, 차장 천원은 두 번째 부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뭘까요? 두 번째니까 주차장을 차 하겠죠. 장은 공장용지를 장합니다. 천은 하천입니다. 하천. 두 번째니까 유원지를 원합니다. 그래서 차장에게 천원 주는 것은 두 번째 부호다. 중요하다. 그러면 주하고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주가 뭘까요? 이거는 나머지는 다 앞글자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다? 주유소 용지 되겠죠. 그 다음에 공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공이 뭘까요? 공원이겠지. 제일 앞글자를 따니까 공원. 하천은 됐고, 자, 유 들어옵니다. 지목에. 유가 뭘까요? 유지입니다. 유지는 뭐? 저수지, 댐, 연못 이런 것들을 유지 그럽니다. 이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차장 천원에는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왜 주의해야 되는 것도 실무적으로 이렇게 접근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도면을 보면서 물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파트 단지입니다. 자, 이 아파트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앞에 공 딱 돼 있습니다. 그럼 의뢰인이 뭐라고 묻는가 하면 이 공이 뭘까요?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그럼 뭐라고 설명해야 된다? 공 뭐다? 공원이잖아. 그죠? 그러면 아파트 단지 앞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는 말은 환경이 좋다 이런 뜻이잖아. 그죠? 그래서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살짝 무식해가지고 공장입니다. 이래 버리면 아파트 살라가다가 날 새 뿌린다고. 그러니까 이거 실무에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느낌이 와야 돼요. 다시 아파트 단지 소개하고 있는데 앞에 주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면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주 하면은 주유소 용지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숨도 안 쉬고 주차장입니다. 이래 버리면 주차장은 차 한다니까 차 지금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아파트 단지 옆에 공용 주차장이 있다. 그럼 주차하기가 아주 편리한 좋은 아파트구나. 지금 이렇게 설명했는데 아파트 계약을 딱 한 사람이 아파트 계약해놓고 또 가보니까 주가 뭐다? 주유소 용지잖아요. 쌍용, 정류, 탱크가 이따만한 게 막 올라가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사기치고 팔았다 이런다니까요. 사실은 사기치기 아니고 무식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중개실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느낌 오죠? 그래서 차, 장, 천, 원은 두 번째 부호를 따는 것이다.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지적법도 관련되지만 중개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하고 또 계속 읽어봅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지목의 셋째 줄. 대장에 등록된 지목과 실제 이용사항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줄 것입니다. 특히 토지 대장에 지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토지는 개간이 가능한 임야가 많으므로 개간 가능성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줄 것입니까? 그리고는 옆에다가 토림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그것을 토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적었다고요? 토림. 자, 그까지만 적어놓고 이제 연필 놓기 바랍니다. 이게 토림이 왜 만들어지는가를 보면 관련되는 객관식 문제가 들어올 때 여러분 따라가도록 확인을 합니다. 그 자꾸 막 적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지금 토림이라고 적었죠? 자, 그리고 이제 적지 말고 잘 듣는데 토림은 흑토자에 한자로 쓰면 숲을 림자입니다. 그럼 왜 굳이 한자로 적는가 하면 토림이라는 뜻은 임야면서도 토지 대장에 기록합니다. 토림이 뭐라고요? 임야면서도 토지 대장에 기록되는 게 토림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설명하려면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어디에 기록되고 토지 대장에 기록하고 모든 임야는 어디에 임야 대장에 기록한다.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대장은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죠? 임야면서도 토지 대장에 기록되는 게 있다니까. 그걸 뭐라 부른다? 토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 토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한번 보라고요. 그러면 만들어진 원리를 알면 객관식 문제를 따라가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야산이 있습니다. 그냥 야산 이러니까 좀 재미가 없다, 그죠? 이름을 좀 붙여줍시다. 관악구 신림동 산 17번지에 있는 5만 평의 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림동 가보셨나요? 신림동 가보면 이제 거의 다 난곡 이런 데도 다 개발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산들을 개발해서 뭐를 전부 만들어 놨다? 아파트 단지를 다 조성했습니다, 지금. 요즘은 아파트 위에 뭐 또 이렇게 번쩍번쩍 이런 거 다른 것도 많아요. 공영 전기료도 많이 든다는데 이거 왜 다른 건 몰라 하여튼. 그죠? 자, 그러면 아파트 단지가 예를 들었었는데 이 그림을 하늘에서 쳐다보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산 17이라고 합시다. 뭐 산 15 또는 산 14에 뭐 1 이라 치고 지금 아파트 단지가 어디까지 들어왔다? 여기까지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다.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파트는 그죠? 하늘에서 이렇게 탁 쳐다보면 이 땅의 경계선을 물면서 꾸불꾸불하게 아파트 짓는 거 아니죠? 아파트는 반듯반듯하게 지어 나가잖아, 그죠? 그러면 많은 수필지의 경계선을 안고 올라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경계를 안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보다시피 여기까지는 임야를 개발해서 뭘로 했다? 토지로 개발을 했겠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었잖아요. 이를 토지 형질 개량 사업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자, 그러면 형질 개량 사업을 해가지고 임야가 토지가 되면 임야 대장에 있던 토지를 토지 대장으로 옮기는 것을 뭐라고 공부하셨습니까? 등록이 전환되었다 이렇게 말한다고. 다시 등록 전환이 뭐라고요? 임야 대장에 있던 토지를 토지 대장으로 옮기는 것을 등록이 전환되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럼 등록이 전환되었다 이 말은 곧 토지가 개발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게. 자, 반대로 한번 가봅시다. 임야 대장에 있던 토지를 토지 대장으로 옮기는 것을 지금 뭐라 그랬다? 이게 등록 전환이면 토지 대장에 있던 것을 임야 대장으로 옮기면 뭘 할까요? 그거는 세상에 그럴 일이 없다. 그죠? 여러분, 임야를 개발해서 토지가 될 수 있지만 토지를 임야로 만드는 수가 있다 없다? 세상에 그럴 일은 없어요. 그 시험에 너무 조심하셔야 돼요. 토지 대장에 있는 것을 임야 대장으로 옮기는 것을 등록이 전환되었다. 그러면 틀려요. 임야가 토지 대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다시피 자, 그러면 산 17번지에 이 정도 땅 아직 여기까지는 임야로 그대로 돼 있죠. 요거는 이제 토지 대장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토지가 되는 것은 토지 대장으로 보내고 임야는 임야 대장이 그대로 존치를 하게 되면 한두 필지도 아니고 수백 필지 위에다가 아파트 단지를 조성했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요까지는 토지 대장이 되었고 요거는 토지 대장 아직 안 되었고 이렇게 해서 빠꼼하게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그 이렇게 구멍이 나는 그런 공부들을 임야 대장은 임야 대장으로 관리하고 토지 대장은 토지대로 관리하면 장부도 얼마나 많아야 되고 보기도 싫고,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쪽 부분은 아직까지는 임야지만 조만간에 개발될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산 17번지를 모두 다 어디로 옮겨버린다? 토지 대장으로 옮겨. 그러니까 임야면서도 어디로 가는 놈이 생긴다? 토지 대장으로 가는 놈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부른다? 토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야면서도 토지대장이 기록되니까 자, 이제 이 원리를 알았다. 그러면 객관식 문제 이렇게 들어오겠죠. 토림은 강원도 꼴짝에서 만들어진다. 대도시 주변에서 만들어진다. 대도시 주변에서만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토림, 그죠? 토림은 개발 가능성이 높다. OX. 지금 줄 거는 그겁니다. 교재. 개발 가능성이 높다. 또 토림은 전원주택지에 유용하다. 별장용지다. 여러분, 별장은 1년에 한두 번 가는 곳이 별장이고, 전원주택지는 대도시 주변에 교통이 좋은 곳이잖아. 그죠? 뭐에 유용하다? 전원주택지에 유용하다. 이런 객관식 문제를 찾아내야 된다고. 다시, 토림이라는 원리를 알았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임야는 반드시 임야대장에만 기록한다. X줄 아시겠습니까? 토지대장에 기록하는 놈도 있다니까요. 그거를 뭐라 부른다? 토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보시면서 객관식 문제를 대비해야 되지. 그걸 1, 2, 3, 4를 찍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 현장에서 중개업을 하는데 저 토림 37번지죠. 토림 주인, 땅 주인이 이제 이 땅을 삽니다, 팝니다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우리 이 땅은 토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자랑하는 거다, 자랑하는 거 아니다. 자랑하는 거다. 이건 느낌 놔야 돼요. 부동산 감각이죠. 왜 자랑하고 있다? 지금은 임야지만 세금은 작게 내지만 토지와 거의 같은 급에 있는 땅이니까 자기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 내 땅은 토림이니까 이걸 어떻게 팝시다, 삽시다 이러고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28지목에는 그런 지목은 없거든요. 이러고 있으면 이제 무식하기는부터 시작해서 중개실무 선생이 어떤 놈입니까? 그까지 요거도 묻는다고. 그죠? 자기는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자랑도 몰라주고 있잖아. 그죠? 그럼 그런 땅을 거래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돼. 토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원리를 기억하라고요. 자, 제목 딱 보시고 토림이 뭐라 그랬다? 임야면서도 토지대장에 기록하는 스토리를 그림을 그리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28지목에는 안 들어가지만 실무에서 만나는 지목이라고. 그죠? 특히 여기 뭐 중개, 상계 이쪽에 가면 대도시 주변에는 반드시 토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말도 한번 이해해 보시고. 나머지들은 넘어가면 됩니다. 지목됐고. 다 또 3번 또 확인해야 될 건 뭐 확인해야 됩니까? 면적도 확인해야 된다. 또 면적도 중요하죠. 여러분 토지든 아파트든 자, 몇 평짜리냐? 얼마냐? 면적에 따라서 가격이 확 달라지잖아. 그죠? 면적도 아주 중요하게 확인해 줘야 되는데 자, 일단 첫째 줄에 토지의 면적은 무엇으로 확인하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아까 계속했습니다. 대장으로 확인하고 각 필지별로 조사하는데 건물의 면적은 무엇으로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으로 청별 면적을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면적에 대해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거기 면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로라면 면적의 단위는 뭐가 원칙이다? 제곱미터가 원칙이다. 이거 무조건 시험용입니다. 제곱미터에 동그라미 딱 해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제곱미터인데 평 또는 마지기, 정보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이 면적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면적은 무엇으로 표시한다? 제곱미터로 표시한다. 그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도 바로 수업 시간 끝나고 나면 돌아서면 이럽니다. 야, 너 몇 평에 사니? 몇 평에 사니?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몇 제곱미터에 사니? 이래야 된다니까, 지금. 그죠? 지금 우리나라는 평 쓰다가 걸리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요즘 얼마나 골 때리는가 하면 모델 하우스를 짓는데, 그죠? 32평에 뭐 예를 들어서 3억이다. 이렇게 평 적으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적발 딱 뜨면 100만 원 과태료예요. 이렇게 못 적으니까 32PY 이래 딱 적어놨어. 세상에 평이라는 영어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래 딱 적어놓으면 우리나라 사람 다 알아들어. 아, 저거는 32평이구나. 이걸 안다고 그죠? 그래서 지금 국가 유권 해석은 요렇게도 적으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다.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평을 무조건 쓰지 마라 이 뜻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죠?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다. OECD 들어봤나요? 그 뭐 27개의 뭐 선진 경제 개발 기구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OECD에 들어갔다 이 말은 선진국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인데 이 OECD에 가입을 하면 무역이나 수입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입해야 되는데 조건이 맞아야 되니까 OECD에 가입하려면 계량형을 똑같이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길이는 센티미터, 밀리미터, 킬로미터 똑같이 써야 된다고요. 그죠? 지금 우리는 전부 길이는 다 바꿨어요. 밀리미터, 센티미터, 킬로미터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뭐 한자, 다섯치, 두자, 세치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이제 그런 말 거의 안 쓰잖아요. 그죠? 옛날에 신발의 길이를 따질 때는 신문오를 사야 된다.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들어봤습니까? 그 길이 잴 때 신문오 이런 말 했다가 문 이런 말도 썼다니까요. 그거 알아듣는 사람 지금 할매 다 돼가요, 지금. 할매. 그럼 지금 그런 신문오 이런 길을 썼는데 그런 거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자, 두치 이런 말은 들어봤나요? 한자, 두치. 할머니 다 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금 한자들이. 전부 다 길이는 센티미터, 밀리미터로 바뀌었다고요. 무게는 그람, 킬로그램, 톤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데 지금 소고기 한 건 반 주세요. 그러면 거의 할매급입니다. 그것도 할매급. 그죠?
소고기 금반 사오세요. 이런 말 들어본 지 이제 오래됐죠. 600g, 700g으로 바뀌었잖아요. 무게가 다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길이, 무게 이런 걸 다 바꿨는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만 바뀌는 게 면적이에요. 그래서 막 곧 죽어도 평인 거라. 그죠? 그래서 국가가 이제 팔 걷어붙고 나선 거예요. 이제 평 쓰다가 적발되면 100만 원 과태료 그대로 매기겠다 이런 거 해놓고 중개사무소가 골 때리죠. 이제 105제곱미터에 뭐 예를 들어서 1억 5천 이래 적어놔야 된다고. 그럼 105제곱미터가 일반인들이 잘 못 알아보거든 이게. 그죠? 뭐 못 알아보지만 이거를 32평 딱 적는 순간 100만 원 과태료예요. 지금 다 이렇게 제곱미터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수업하지만 저도 몇 평에 산다, 니 몇 평이니 이러잖아 지금. 그죠? 우리끼리야 뭐 고발할 일 있겠나마는 영업하는 사람들은 면적을 제곱미터를 안 쓰고 평, 마지기, 정보 이렇게 쓰다 걸리면 100만 원 과태료예요. 그래서 이건 제곱미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실무 문제에서 이런 게 연결이 됩니다. 어떤 고객이, 그죠? 그 사람 참 똑똑한 사람이죠. 내 땅 1000평 좀 팔아주세요. 이럽니다. 자, 자기는 고객이 1000평을 팔아주세요 하고 왔지만 이 개업공사는 반드시 평은 뭘로 확인해놔야 된다? 제곱미터로 확인해야 된다고. 만약에 저 사람 자기 땅이 1000평이라고 그래가지고 1000평에 1억 원 이렇게 해서 거래를 했는데 막상 청량을 해보니까 950평밖에 안 나오더라. 그럼 50평 사기쳤다는 말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토지대장의 제곱미터를 확인해야 되니까 평을 제곱미터로 고치는 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또 유식한 또 고객 있죠. 우리 아파트 100제곱미터를 팔아주세요. 이럽니다. 참 똑똑한 고객이죠. 자기는 100제곱미터를 팔아주세요 하지만 일반인한테 설명할 때는 요거 몇 평쯤 됩니다. 설명해줘야 사고 팔잖아. 그죠? 그래서 제곱미터를 뭐 평으로도 고칠 줄 알아야 되는데 실무에서 중요한 시기예요. 자, 평을 제곱미터로 할 때는 곱하기 3.3058을 합니다. 그러면 1000이니까 3305.8 제곱미터가 돼 있어야 돼. 토지대장에. 그래서 평을 제곱미터로 고칠 때는 곱하기 3.3058을 합니다. 그런데 제곱미터를 평으로 갈 때는 곱하기 얼마 한다? 0.302호를 해요. 그럼 100제곱미터니까 100 하면 이거 30.25평이다. 이렇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제곱미터를 평으로 고칠 때는 곱하기 얼마 한다? 0.302호를 한다. 이 식은 무조건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시험에도 나오고 계산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까지 계산해도 되겠죠. 평을 제곱미터로 갈 때는 3.3058이니까 점 뒤에 0은 거의 의미 없잖아 사실은. 그죠? 근데 0 뒤에 있는 거 관계없으니까 3.3을 곱한다. 요까지만 기억해도 식은 정확하게 나와요. 또 제곱미터를 평으로 곱할 때는 0.30이오니까 점 뒤에 0 이거 큰 의미 없거든. 그 뒤부터는 더 의미 없다니까요. 요건 0.3을 곱한다. 여기까지라도 여러분들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3.3, 0.3 됐죠? 평 제곱미터는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된다. 자, 이제 네 번째 또 확인해야 될 거. 건물의 구조 등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1번 건물의 구조와 건축 연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첫째 줄에 건물의 구조와 건축 연도는 무엇으로 확인할까요?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밑에 쭉 보면 거의 다 건축물은 무엇으로 확인한다? 건축물 대장에 의해서 확인합니다. 그런데 밑에 들어가면 3번이 다르죠. 건물의 방향은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건축물 대장을 참고로 하되 뭐한다? 현장 답사한다. 내려갑니다. 경계에 들어왔습니다. 경계도 확인해야 된다. 아까도 계속 강조했지만 경계는 어떻게 확인한다 그랬죠? 경계는 지적도나 임야도, 도면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적 청량에서 지번별로 획정하여 등록한 선을 경계라고 한다. 경계, 그 지적도 하는 말하고 연결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373페이지 상단에 있는 게 판례인데, 그죠? 이 판례 보기보다 시험이 잘 나옵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따라서 찾았나요? 따라서 토지가 지적공부상 한 필의 토지로 등록이 되면, 이제 줄 한번 보세요.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계는 무엇에 따른다? 지적공부상의 등록, 즉 지적도상 경계에 특정된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거 지적법에서도 많이 배울 겁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 논이 저 논두렁에서 이 논두렁까지가 내 논이다. 아니면 저 전봇대부터 이 전봇대까지가 내 땅이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사실상 경계라 그래요. 근데 경계를 따질 때는 그렇게 사실상 경계에 따라서 특정한다. 공부상 경계에 따른다. 공부상 경계에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적도상의 경계를 뭘로 본다? 경계로 특정한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공부상 경계가 우선이다. 공부라는 게 지적도잖아. 그죠? 그것도 잘 보시고 하단에 경계에 관련되는 판례들도 있는데 지적법에서 다 연결할 내용들입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1m 내로 가면
이제 지형과 지세도 확인하는데 지형을 뭐라 그럴까요? 지형은 땅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땅의 모양이 좋아야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같은 면적이라도 모양이 좋아야 돼.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토지의 모양이란 지형은 길을 기준으로 하는데 네모 반듯하면 뭐 정방형 그래요. 길쭉하면 장방형 그럽니다. 토지도 모양 확인해줘. 이러면 뭐라 부르겠고 삼각형, 이러면 사다리꼴, 이렇게 마음대로 생겼으면 부정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봐요. 같은 토지의 면적이라도 모양이 좋아야 유용성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형도 확인한다. 뭘로 확인한다고요? 여기 보면 지형은 지적도, 도면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학계론에서는 이 정방형은 주택이나 농지에 유리하다. 주택이나 농지는 정방형, 장방형은 상업용입니다. 왜 장방형은 상업용입니까? 길로부터 면적이 많으니까 접근성이 좋겠죠. 그죠? 이거는 상업용지에 좋고,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지형도 확인합니다. 그런데 지형은 그렇게 확인하면 되는데, 넷째 줄에 지세는 아까도 했죠. 토지의 경사도를 말하는데, 경사도는 뭐, 현장 답사해야 된다. 이런 것도 체크하시고, 내려가면 도로 확인하면 되겠죠. 됐고, 이제 제일 밑에 가면 중개대상물의 내외부 상태도 확인하라. 아따 지금 1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을 하는데, 조사 확인해야 될 게 첫 번째 뭐라고요? 소재지를 확인한다. 소재 지번은 무엇으로? 대장으로 확인한다. 그죠? 지목도 확인해라. 지목은 어떻게 확인하고 주의해야 될 게 뭐다? 토림이라는 것도 있다. 그 다음 면적도 확인해라. 면적은 뭘로 확인한다? 대장으로 확인합니다. 중요한 게 제곱미터 단위로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 경계도 확인해라. 경계는 무엇으로? 지적도, 임야도, 도면으로 확인하고, 지금 지형과 지세도 이렇게 확인한다. 건축물은 대체적으로 무엇으로 확인한다?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한다. 라는 수업이 지금 진행된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하단에 중개대상물의 내외부 상태가 들어오는데, 교재 그 양식 넘어가서 내외부 상태가 378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378페이지 보니까 내외부 상태 해놓고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설비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것도 확인하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무슨 개업공사가 수도, 전기, 가스, 보일러 업자가 아니죠. 봐도 잘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라는 뜻은 있음, 없음, 깨끗함, 누수 있음 이 정도만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 뭐 보일러 시설까지 다 만지고 그래야 될 입장은 아니죠. 간단하게 확인하면 된다라는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른쪽 379페이지로 가니까 입지 여건과 환경 조건도 확인해라.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단원입니다. 이번에는 뭐를 확인해야 된다?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해라 라는 중요한 내용에 접어듭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권리관계는 중요하니까 다시 정리합시다.